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이기쿠루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봐야 할 미국 증시 이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첫 번째 소식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됨에 따라 다시 한번 증시가 좀 사상 최고치에 좀 달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보시면 이제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까지 모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주가 상승은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 하루 만에 1508포인트가 상승하면서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하루 만에 이렇게 1000포인트 이상 상승한 한 해였다. 뿐만 아니라 1896년 선거 이후에 가장 큰 상승세에 해당한다라고 하며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됨에 따라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원래 이번 증시 당시에는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식, 해리스가 당선되면 채권이라고 했을 정도로 이제 반대로 좀 채권은 트럼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자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20년물 채권 ETF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식 상승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섹터는 금융 섹터로 현재 전반적인 어떤 금융 규제 완화 기대감이 좀 증가됨에 따라 이 금융 섹터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상승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이 맨 왼쪽에 있는 이 표가 바로 이제 금융 ETF의 표인데 현재 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이제 달러와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런 기존의 SEC 위원장이 좀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조금 친화적이지 않은 인물인데 또 이러한 인물을 바꾸겠다라고 공공연히 이제 발언을 하였고 그 외에도 비트코인은 이제 비축 전략 자산으로 못 쓰겠다 아니면 남은 비트코인 채굴은 모두 미국에서 해야 한다라며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달러 말고도 이제 비트코인 역시도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모두 보였습니다. 반대로 좀 하락했던 섹터들은 이번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부동산 역시 이제 좀 금리가 향후 또 채권 금리가 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관련된 부분 역시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제 관세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다 보니 이제 유럽의 주식들 역시도 좀 이번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에 대한 배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머스크는 내 철학은 이기기 위해 플레이하고 있는 것이지 반쪽짜리 플레이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했으나 이후 공화당 지지자로 바뀌며 다시 한번 이제 자신이 좀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이 표는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현재 이제 정당에 얼마나 기부하는 그 비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매그니피션트 세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민주당에 특히 이제 이 기업들이 대부분 실리콘밸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제출하지만 굉장히 놀랍게도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공화당에만 자금을 기부하고 민주당에는 전혀 기부하지 않는 정말 자신은 이기기 위해 플레이한다라고 말하며 정말 강력한 이제 올인하는 배팅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친공화당 단체인 아메리카 100에 1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고 이제 펜실베니아 등 주요 타운홀 행사를 주최하며 이제 언론의 자유, 지지 탄원서에 서명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이런 트럼프의 당선을 위한 정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 트럼프 당선 이후 머스크는 새로운 정부에서 이런 효율성위원회라는 곳의 이제 책임자 의장으로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이 비즈니스 고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머스크는 이번 이후에 이제 미국을 큰 방식으로 방해하고 있는 방대한 연방 관료 조직을 줄이고 싶다. 선수보다 기본적으로 심판이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향후 이제 효율성위원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규제를 줄일 것임을 좀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줄일 것임을 시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향후 테슬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로보택시,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역시 현재부터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규제가 좀 중요한 문제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 강한 이런 더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그로 인해서 더 실제 이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학습을 많이 하면서 실제 산업이 잘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테슬라가 그래서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강한 성장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 또한 굉장히 컸습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또 워낙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산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보조금을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특히 바이든 정부가 했던 이 IRA와 같은 보조금이 줄면 어떻게 되지라는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더라도 EV 산업에서 이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이뤄냈기 때문에 오히려 보조금 없는 환경에서 더욱 명확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하며 향후 1조 달러 기업이 다시 될 거다라는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또 이제 딥워터의 진 먼스터의 경우도 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일론 머스크의 베팅이 굉장히 크게 성공했고, 이로 인해서 미국 내 어떤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한 50% 점유율 확보를 좀 하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것이 이번에 테슬라의 주가 상승 원인이다 라며 굉장히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말했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일부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연간 한 200에서 400만 대 정도의 이 로보택시 판매는 조금 희망적이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는 한 100만 대에서 200만 대 정도 판매가 현실적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아폴로 매니지먼트가 발표한 소식인데요. 이제 페드의 예상과 달리 미국이 좀 침체에 빠지지 않은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제 페드는 이번에 이제 2022년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제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폴로 매니지먼트는 실제로 미국 경제가 이제 위기에 침체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세 가지 원인은 바로 첫 번째로는 초저가 이제 팬데믹 시기에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때 이미 금리를 좀 장기로 빌린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고금리에 조금 덜 민감한 부분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AI였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서 경제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칩스법이나 IRA, 인프라법과 같은 이런 재정 정책이 예산 내에서 한 6% 정도의 이제 예산 적자로 여유가 있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비즈니스 사이클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았고, 또한 이후 이제 또 곧 있으면 11월 FOMC가 다가오는데, 또 11월 이제 FOMC까지 와서 그때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면 결국 미국은 이제 침체에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경제 전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소식을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소식은 이제 마켓워치에서 미국이 올해 2차례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혹시나 이제 이번 11월까지는 그대로 이제 25bp 시장 예상치처럼 가더라도 혹시 12월부터는 좀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혹은 이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떡하지라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마켓워치는 12월에 FOMC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올해 결국에 2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전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경향성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대선 전 단기 금리 추세가 대선 이후에도 최소한 몇 달 동안은 이렇게 이어져 왔는 그 경향성이 있고, 이제 특히 1954년 이후 총 17번의 대선에서 3개월 만기 미국 재무부 채권을 분석한 결과 연초부터 선거일까지의 금리 변화 방향이 이런 취임일, 즉 1월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패턴은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좀 유지가 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즉 기존 연초부터 이제 YTD 기준으로 쭉 금리의 변화가 이어지는 이 추세는 금리 하락 추세일 때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연준이 선거 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연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금리가 하락 추세였고, 평균적으로 이제 0.84% 지금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준이 11월과 12월 모두 금리 인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2차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트럼프 후보가
결국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 대선 이후 이제 경제 모습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제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에서 이제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함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된 소식,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런 트럼프와 관련된 배팅에 성공했다는 소식, 그 외에도 이제 아폴로 매니지먼트의 미국이 이제 침체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와 향후 FOMC가 금리를 2차례 인하할 수 있는 이유까지 모두 오늘의 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